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체크해보니까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는 크게 손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관전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날도 있죠. 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같은 날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관전하는 포인트로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선물 포지션하고 외국인 수급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급 주체가 어느 날부터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6월 달부터 우리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상당히 면밀히 체크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죠.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제 문제에 대해서만큼 다 대부분 해결됐죠. 제가 어제도 뭐 그 미국 장기국채 관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알아서 처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바이백 프로그램이 나왔고 언제까지 진행한다고요? 예, 가을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가 위로 또 치잖아요. 그럼 또 미국에서 관리 들어오겠죠? 그럼 주가를 우리가 거래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좋은 종목들은 매수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저께 그래서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 좀 매수를 좀 잡아놨는데,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블 해갈 수 있고요. 뭐 종목별 비중으로 10% 정도니까 우리가 하방이 열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지금 선물지표 찍혀있는 상황으로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9월 10일까지 7,100 이상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약간 더 하방으로 누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는 7,100, 사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 7,100과 200 사이에서 여러분 차익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길 체크하시고 하방 쪽으로 조금 열어두고 가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건 뭐 한다? 예, 수익 실현 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관리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10일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0일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저점이 어디 찍히는가? 지금 5,800이 지금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800 정도 수준에서 거의 근접해서 찍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포지션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8월달은 16개 종목을 우리가 수익을 내놨기 때문에 8월달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적정한 거,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부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가을에 또 찬바람이 돌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출구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유동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5월, 6월, 7월 넘어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 케어면은 별로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선순환을 진행하는 것들, 이게 순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말하면 앞에서는 계속 뽑아내고 뒤로는 집어넣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삐거덕거리는 건 조금 어떻게 돼요? 리페어링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단돌이, 쉽게 말하면 잘 치고 나가는 거다 하고요. 뭐 경상도 분들은 단디 한다고 하시죠. 예, 그 단디 잘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제도 보니까 그 미우새인가요? 거기 방송 보니까 뭐 누가 나와서 또 주식 거래하는 거. 근데 그게 한 3개월 전 얘기예요. 녹화를 한 거니까. 당시에는 좋았지.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럴까? 글쎄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참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케어맨과 같이 아픈 주식도 살려내는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요 테마 및 이슈 이런 것들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인드로 다 시장을 바라보는가. 자, 남북 경협, 비료 이런 것들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이런 건 무조건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주식으로 거래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런 것만 거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오를 땐 좋죠. 자, 그런데 물렸을 때는 엄청 아프죠. 여러분 남북 경협 관련된 뉴스가 1년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기껏해야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건 추세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높은 점에 산 사람들은 거의 탈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을 안 갖는 게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시니어뿐만이겠어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우리가 관심을 받는 건 뭐래요? 구리 전력 인프라. 이거는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전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빠질 만한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린 건 LS 이야기 많이 드리고, 여기 뭐 산일전기 빠졌지만 또 HD 현대ኤ너지 대부분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움직일 때는 이 좀 뭡니까 전력 설비 중에 끝물이다. 그 테마가 돌 때도 있잖아요. 업종 테마가. 그럴 때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오죽하면 막내까지 돌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투자도 계속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부분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비만 이슈 이런 것들, 여러분 비만 이런 게 돌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비만이 막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비만 관련된 제대로 된 약을 한국에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잡주들의 행진이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건 기판주가 조금 관심 받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판은 제가 볼 땐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까지는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에 모멘텀, 불씨를 지펴준 게 엔비디아, AMD, 또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또 구글 TPU 같은 경우도 약간 방식을 좀 바꿔요. 그래서 광통신도 도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저께 또 생각해보니까 RFHRC하고 또 RF 머티리얼즈가 또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플랜트라든지 인프라 수주, 어제 방산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이제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방산주 관련된 부분 좀 거래를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방산 섹터를 제외하고요. 2차 전지 섹터로 저는 갈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꾸준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체크해보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두루두루 이런 얘기 한번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이슈를 분석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틀이 보여요. 그래서 이 틀을 갖다 여러분 어느 날 보이기 시작을 하면 시가 어느 날부터 근데 어느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빠져나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반에 말이 길었는데, 자, LS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뭐 LS 일렉 가지고 있고, LS 전선이 있고, 그죠? 계열사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이익이 상당히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최고 보면 뭐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나오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된다는 것들은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조금 눌리고 있어요. 내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어때요? 이 앞에다 숫자하고 좀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지난해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2,360억, 뭐 많이 나올 때가 3,0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기본이 뭐 어떻게 돼요?
그 알고 가는 매출이 장난 아닙니다. 뭐 5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떻게 돼요?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가 준 게 당연히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해 대비해서 100% 정도 올라가 주는 거는 이상현상이었나? 아니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도 업사이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 원래 밸류에이션대로 다 평가를 받을 때가 올까요? 이제 저는 한 번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최근에 보면 매크로 조정으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긴 하겠죠. 조금 과열돼서 올라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되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난 이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엄한 종목들, 그냥 특별히 내용도 없는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라인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죠? 예, 예. 이 정도 속도로다가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거래할 때 여러분 16 뭐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3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오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앞으로 성장성, 또 미국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 최근에 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유럽 진출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 올라와서 내려와서 수렴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다시 이 부분에선 또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보면 돼요? 양봉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래오래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리바운딩 들어올 땐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커버링 부분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구간. 그럼 약간 W자가 될 수도 있고 N자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매수해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45만 원, 뭐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봤던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되죠. 자, 3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본다는 얘기죠. 자, 인텔리안 테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슨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라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접어치고 동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밸류에이션은 얼마까 혹은 또 앞으로 나오는 실적은 또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다시 회귀해서 다시 해석을 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라 올해 이거 밸류에이션이 원래 이 정도 평가받으면 얼마 정도 갈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지금 인공위성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안테나 관련된 부분은 인텔리언테크가 열심히 공급을 해서 잘 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인가 2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거래를 하면서도 또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봐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팩트만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요새 매출 늘어나는 거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게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현격하게 늘어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에서 가장 쏠림이 있는 구간이 어딜까라고 하면 4분기거든요. 제가 웬만해서 화면에 이렇게 손가락 잘 안 보이는데 4분기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위성, 군용위성, 해상위성, 이렇게 좀 해석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안테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 4쿼터에 나와 있는 이 영업이익 숫자, 요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쿼터부터 어떻게 돼요? 쭉쭉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마지막에 쫙 아주 피날레를 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하고 숫자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가 실적이 좋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업을 좀 해주시고 1분기 때는 또 안 좋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러분 스타트 할 때 자리가 여기 39,0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적자였단 말이야, 1분기 때.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로 가는 과정에서 이 모습이 나왔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윗부분은 버림수로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구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여기 아래쪽에서는 여기서는 자리 잡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는 공략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계산적으로 보면 PER 밸류 그냥 25에서 한 28 이 정도 볼 때는 1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동종목은 여러분 스몰캡이에요.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래하실 때 이것도 뭐 무식하게 또 이렇게 발라버리시거나 이제 숫자가 너무 좋네 이러시면서 처발라버리시는 건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을 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다 비중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다가 잡히는데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기 이쪽 라인에 들어와야 돼. 이거 트레이딩 할 때 뭐 대부분 아마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갖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안에 들어왔을 때가 우리가 공략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스펙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눈에 딱 보이는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가 4,500원이잖아요. 예, 저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4,500원에서 4,7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포인트 잡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만 플레이 해보는 거죠. 추석이 올해 언제 있나요? 제가 달력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고쯤 해서 마무리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겠고, 물론 연말에 조금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수요가 좀 몰리는 건 중국 수요도 그렇고 국내 수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몰림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10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월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해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수익 실현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일 이동평균 이 자리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눌림은 강하지 않습니다.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크게 눌릴 만한 사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크로 대비해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갔다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죠. 요즘은 시장 뉴스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목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은 한 번 정도 지금 어떻게 하방으로 내리다가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원래 지금 정도쯤에 한 번 정도 잡아주고 저 아래쪽에 15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한 번 정도 더 열어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 정도가 빠져나오면 사내전기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NF일까? 포스코 퓨처엠일까? 자, 에코프로는 좀 빼놓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뭐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가 위치나 앞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다 마무리된 그런 회사들 위주로다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삼성 SDI, 2번 포스코퓨챔, 3번이 LNF, 그리고 전고체, 이수스펠트 케미칼.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삼성 SDI, 포스코퓨챔, 그리고 예. 이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해서 포트 잡아갈 거고요. 중간적인 그 외적인 것들은 양념으로 다 집어넣으면서 2027년도를 맞이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경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분명히 이제 사실 그냥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이게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며칠 시간 더 있어요. 그래서 9월 10일 정도 이 기준치로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도 상당히 지금 차트적으로는 좋아요. 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좀 파워풀하게 올라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렴을 기다려준다. 아니 포스코 퓨처엠은 저기서 수렴하고 얘 혼자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제 매크로 현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눌림으로 나타날 거냐, 적정한 어떻게 돼요? 수렴으로 나타날 거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수렴 쪽에 저는 더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LNF는 한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일 때 그걸 공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다 공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이게 전략이 깨지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 게임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글쎄요, 우리가 포트 구성한 것 중에 30%는 계속해서 회전율을 유지해 가면서 뒷단에 따라오는 것들 뭐합니다.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그다음 잠깐 이렇게 뒤로 밀어두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저런 거죠. 물류센터를 갖다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는 것들 조금 있는 건 뒤로 뺐다가 그죠? 백업으로 돌렸다가 앞으로 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주식은 수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자동적인 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머니케어 뉴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